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 크립토 시장 큰 변동 없이 좋은 흐름 유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조금씩 하락하면서 본격 알트 시즌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죠. 과연 이 알트 시즌 진짜로 올 것인가, 더 상승부를 내뿜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01% 하락. 여기에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의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3대 지수가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 드러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 데에는 또다시 관세가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15에서 20%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앞서 발표했었던 8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는 관세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10% 기본 관세에 합의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15에서 20% 너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물러설 것이다, 타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뉴욕 증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것이다 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움직임과 관련된 얘기부터 그 안에서의 도지코인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비트코인 쏠림 현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동안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코인 전반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두고 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5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강력한 간세 신호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의 시총이죠. 토탈3 차트를 자신의 X에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2020년 말부터 형성되어 왔었던 대규모의 상승 삼각형 패턴을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4년 동안 축적된 힘이 발산되는 모습까지 연출될 수가 있겠죠. 알트코인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져가는 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다방면에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분석과 의견들이 나온다는 점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는 독보적인 상승률로 XRP를 꼽아봤었는데 이번에는 도지코인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24시간 전보다는 13% 정도, 또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38%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 국면을 맞이했었죠.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수축돼 있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번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면서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 안에서도 상대 강도 지수죠. 이 RSI는 아직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로만 본다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관 수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도지코인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 쏠림 현상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주춤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0.68% 하락하면서 현재는 11만 7천 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4%가량 상승하면서 3,700달러 위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XRP도 여전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3.4달러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솔라나도 1% 넘게, 에이다 코인까지도 2%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슈로 만나봤었던 도지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1%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알트코인들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주춤할 것인가? 전망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계속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그널 드림의 심리 매매의 달인 다니엘 이사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7월 20일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심리 지표들을 중심으로써 또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들을 심리 매매의 관점으로 오늘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시장의 심리가 어떠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다른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관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알트 시즌이 왔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정말 내려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숨통이 트인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싹을 틔우면서 그쵸.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 많은 분들에 대한 소망과 영원히 담겨서 같이 맞아요.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네,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신고 가격인 122K를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좀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기술적인 지표에 대해서 모든 또 기사들과 기술적인 지표들을 함께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역전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기술적인 강세 신호인데 지금 저는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정말 기술적인 강세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코인 분석가 트레이더 멀리는 자, 이런 신호들을 봤을 때 상승장의 시작이 온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이 궤도를 이탈할 준비를 마쳤다. 자, 이분 멀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대략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 24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비둘기파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 분이십니다. 분석가 분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보면 놀랐거든요. 아나운서님은 얼마나 될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률들을 기록했던 때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랑은 정말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막 몇백 퍼센트도 올랐을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감격에 차오르듯이 그러니까요. 지금 오르길 바라나 봐요. 오르길 바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과거 사례를 수치로 근거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단에서는 이제 연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는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과거 2016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139%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에 대한 기반은 무조건 52평선이 202평선에 대한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200%에 대한 폭등. 저 엄청나죠. 몇백도 아니고 2200이었네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190%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골든 크로스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도와 23년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네.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네, 2021년도에는 50%의 상승, 그리고 2023년도에는 45%의 상승. 이때도 물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긴 했어요. 네. 하지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확정적인 추세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승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62%가 있는데 아하. 자, 여기는 왜 그럴까요, 아나운서님? 이때는 좀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었죠. 2020년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또 우리를 덮쳤던 그 시기잖아요.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었고요.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이 기술적인 신호들, 지표들, 이 심리 매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붕괴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 속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골든 크로스는 단순하게 우리가 상승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시그널로 조건이 붙어야지 함께 힘을 받고 이렇게 쏟아오를 수 있는 네. 쏟아오를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로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 사례들처럼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모에 대한 심리도 함께 반영이 돼야겠죠. 네. 지금이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자,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자면요. 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골든 크로스가 출현이 됐고, 그리고 이 심리에 대한 확장성과 환경에 대한 지속성이 같이 붙어야지 지속성에 대한 탄력을 받고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심리의 확장성과 먼저 봤을 때 참여자들의 확대, 방금 말씀드렸죠. 네. 포모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 여기서 심리적인 이 매매에 대해서 반영이 됩니다. 매수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증대시키면서 조금 더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쵸.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적인 데이터를 봤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지속성을 봤을 때 이거는 주식도 우리가 함께 봤을 때 거시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코인도 거시적인 환경이 안정적으로 또 바뀌었을 때 코인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도 안정적으로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환경에 대한 지속성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안정성들. 자, 그러면 거시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시적인 데이터, 금리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지표나 정부 정책들, 국제 정세처럼 시장 바깥으로 안팎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수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외부 변수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과 환경에 대한 지속성이 시장에서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을지 시장에 대한 데이터, 심리 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상에서의 흐름을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출현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변수들까지도 우리가 통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심리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나씩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현재 시장의 심리는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걸까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네. 심리도 함께 올라왔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 매매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 공포 탐욕 지수라고 제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서 볼 수 있는 지수 지표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68 탐욕 구간에 와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실 거예요.
자, 0에 가까울수록 극도의 공포 구간,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은 극도의 탐욕 구간으로서 그쵸. 지금 데이터,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극도의 탐욕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달에 이 중립 구간, 그렇죠?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런 중립 구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물량을 흔들고 개인들을 정말 흔들었던 힘든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올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신고가역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심리적인 데이터도 같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지수가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이런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탐욕 구간 올라오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전에서도 이 구간에서 좀 탐욕 이 심적인 부분에서도 저항을 맞고 네. 또 이 구간에서도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참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차트도 기반으로서 심리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심리가 네.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차트에도 이 캔들이 또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횡보할 때 탐욕 구간 올라오고 나서 횡보할 때마다 항상 그 다음에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들떠 있지만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심리적인 지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 차트에서도 항상 좀 횡보에 대한 부분들, 이때만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은 조정이 나와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조정 속에서 재매집이 이루어지는지 심리적으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심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무작정 포모에 대한 심리, 이 투자에 대한 심리,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이미 심리 매매에서는 차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고점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심리와 거래를 함께 보시면서 매매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의 심리 매매 지수 68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탐욕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으로 올라온다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정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또 심리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들도 똑같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온체인 데이터들도 같이 살펴봐야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온체인 데이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코인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이신 분들은 온체인 데이터 그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뭘까요? 자, 온체인 데이터. 자, 제가 항상 심리 지표와 함께 같이 선행되는 지표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온체인 데이터다라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자, 이 뜻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상의 모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간의 이런 기록들, 네.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과 보유량, 그리고 네. 입출금 기록들부터 고래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보유자들의 도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행 지표로서 뉴스보다 더 빠르게 이들이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와 함께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거래소에 대한 보유량을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보유량 보시면은 확실히 이 고점, 신고 가격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소들에 대한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거래소가 보유를 하고 있는 총량, 이 코인 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진다. 그럼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자리에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잘 보셨다시피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톡 튀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전 차익 실현에 대한 일부 물량, 아하. 정리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에 대한 수치, 즉 거래소에 대한 보유량들을 봤을 때
이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 차익 시야에 대한 움직임으로서 해석이 되고요. 전체적인 하락 전환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눌림 자리에서 이 정도 수치는 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 거다라고 보면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또 심리 지표에서도 좀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얘기했듯이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버블로서 나타낸 차트인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원에 대한 크기는 거래소에 대한 증가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네. 색깔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도 어떤 구간에 지금 와 있죠? 글쎄요, 어떤 구간에 와 있을까요? 높아져 네. 있는데요. 네, 초록색으로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거래량은 어느 정도 조금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긴 하네요. 네. 빠지고 있으면서 쿨링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이처 회색은 중립 구간이고요. 자, 쿨링 구간은 어느 정도 거래량에 대한 과열이 줄어들고 있다. 신고가격에서 거래량의 과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격에서 이렇게 오버히팅이 됐을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털고 조정을 주겠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신호로. 네. 근데 이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 신고가격을 찍고 난 다음에 쿨링을 나타냈다는 것은 신고가격에서 이 과열을 좀 줄여드리고 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원래 원이 크면서 이렇게 오버히팅 구간을 만들 때는 항상 좀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였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히팅 구간을 만들고 쿨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근데 앞에 차트에서도 자, 이 자리와 함께 저는 요 자리가 좀 대비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히팅 구간을 만들고 나서 쿨링을 만들었을 때 패턴들이 네. 자, 신용가격 올라와서 가격에 대한 과열을 시키고 과열을 시킨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냈듯이 와. 저는 이번에도 좀 과열을 시킨 다음에 다시 네. 한 번 더 좀 개인들을 흔들고 요 정도 왔으면은 개인들도 좀 수익이 났다. 나 오래 기다렸다. 거래 잘했다. 네. 개인들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에 왔기 때문에 요 정도 흔들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버블 차트에서 봤듯이 과열을 시키면서 그 다음을 끓는 점을 좀 높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 영역에 와 있음에도 어느 정도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데 그렇다면 현재 현물 시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떤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봉 차트 상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번 방송에서 차트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110K 여기 보시면은 107K와 110K를 지지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이 107K가 이 구간이고요. 네. 110K가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지지를 받고 고점 돌파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가 올라왔고요. 지지하고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가 맞는지 함께 지지를 확실히 받는지 지켜볼 만하고요. 저는 117K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앞에 차트에서도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수렴 자리를 만들면서 그 다음 상승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117K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이 수렴에 대한 하방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보겠고요. 그래서 심력인 저항 구간인 이 피보나치 매물대 구간도 121K가 있습니다. 121K에 대한 확실히 이 매물대 돌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자리 117K에서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